오늘 질문은 이것입니다. 엔비디아 하나가 정말로 연말 랠리의 방향까지 바꿀 수 있을까? 11월 19일 미국 기준 미국장에서 S&P 500 지수는 플러스 0.4%, 나스닥은 플러스 0.6%로 4일 연속 하락을 끊고 반등했습니다. 그런데 이 반등이 진짜 추세 전환인지 아니면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둔 숨 고르기인지가 시장의 핵심 갈등입니다. 먼저 매크로 삼각형부터 보겠습니다. 첫째 축은 AI입니다. 장 마감 후 Q3 FY2016 실적을 앞둔 NVDA를 둘러싸고 옵션 시장은 실적 이후 주가 변동을 약 플러스 7%로 가격에 반영하고 있었고 장중 주가는 2%대 후반까지 오르며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많은 이들이 또 한 번의 AI 기대 랠리라고 말하지만 사실 시장은 묻고 있습니다. AI 수요는 연말까지 정말로 이어질 것인가? 둘째 축은 연준입니다. 같은 날 공개된 10월 FOMC 의사록에서는 양적 긴축 QT를 머지않아 종료하고 만기도래 자금을 단기 국채에 재투자하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유동성 배경은 생각보다 빨리 안정될 수 있다는 신호죠. 하지만 추가 금리 인하는 약속하지 않았고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대체로 보합이었습니다. 시장은 곧 완화라고 믿고 싶어 하지만 연준은 천천히 관리하겠다고 말하는 그 간극이 그대로 드러난 셈입니다. 셋째 축은 소비입니다. 로즈는 3분기 조정 EPS가 컨센서스를 소폭 상회하며 주가가 오르고 타겟은 동일 점포 매출이 마이너스 2.7%로 부진해 주가가 밀렸습니다. 같은 소비 섹터 안에서도 집수리 필수 지출과 일반 소매 비필수 지출의 온도차가 뚜렷해진 것이죠. 시장은 이제 미국 소비 전체가 아니라 어떤 카테고리가 이익을 방어할 수 있는가를 따로 보고 있습니다. 로즈는 3분기 조정 EPS가 컨센서스를 소폭 상회했고 타겟은 동일 점포 매출이 마이너스 2.7%로 부진했습니다. 실적 대비 주가 반응이 갈리며 연말 쇼핑 시즌을 앞둔 소비 모멘텀에 대한 재평가가 촉발됐습니다. 정리하면 오늘의 매크로는 AI 기대 회복, 유동성 완화 기대, 소비의 재배치라는 세 줄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시장을 끌어당기는 그림입니다. 이제 미시적인 가격 움직임을 보겠습니다. 메가캡 중에서는 GOOGL이 제미나이3 공개와 서치 즉시 탑재 소식에 약 플러스 3% 급등했고 엔비디아도 실적 기대와 엔스로픽 애저 컴퓨트 제휴 뉴스에 힘입어 플러스 2.9% 올랐습니다. 실제 제품과 수익 모델을 보여주는 AI 플랫폼에 자금이 쏠린 모습입니다. 섹터로 보면 정보기술 XLK가 플러스 0.68%로 가장 강했고 금융 XLF와 산업재 XLI도 동반 상승했습니다. 반대로 에너지 XLE는 유가 하락으로 마이너스 1.31%, 유틸리티 XLU와 리츠 XLRE는 금리 부담에 각각 마이너스 0.83%, 마이너스 0.76% 하락했습니다. 대표 ETF를 보면 SPY는 플러스 0.37%, QQQ는 플러스 0.57%로 대형 기술 성장주가 시장을 이끌었고 소형주 IWM은 마이너스 0.01%로 사실상 보합에 그쳤습니다. 오늘의 반등은 광범위한 리스크온이라기보다 AI와 우량 대형주에 집중된 선택적 위험 선호입니다. 연준이 QT 조기 종료를 시사하며 유동성의 바닥을 다져주자 시장은 그 위에 가장 수익성이 검증된 성장주와 일부 경기 민감 섹터부터 다시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반대로 유가와 금리에 민감하지만 장기 성장 스토리가 약한 에너지, 유틸리티, 리츠는 자금의 우선순위에서 밀렸습니다. 이제 오늘의 교훈을 한 종목으로 정리해보죠. 사례는 정유 마케팅 기업 디노, HF 싱클레어입니다. 미국 독립정유사로 윤활유, 마케팅과 재생에너지 플랫폼까지 갖춘 기업입니다. 최근 3년 평균 ROEC는 약 13% 중반, FCF 일드는 6%대 중반, 넷데트 퍼 EBITDA는 1.44배 수준으로 재무 레버리지가 과도하지 않습니다. EBIT, EBITDA 배수는 약 17배로 동종 정유사 그룹과 비슷하거나 소폭 높은 수준이지만 변동성이 큰 업종임을 감안하면 6%가 넘는 FCF 일드가 일종의 안전마진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0월 30일 발표한 2025년 3분기 실적에서는 Adjusted Net Income 4.59억 달러, 2.44달러 퍼주, Adjusted EBITDA 8.70억 달러를 기록했고 분기 배당 0.50달러도 선언했습니다. 정제 마진이 여전히 견조하고 현금을 주주에게 돌려줄 여력이 있다는 신호입니다. EBI EBIT 배수는 약 17배로 동종 정유사 그룹과 비슷하거나 소폭 높은 수준이지만 변동성이 큰 업종임을 감안하면 6%가 넘는 FCF 일드가 일종의 안전마진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0월 30일 발표한 2025년 3분기 실적에서는 Adjusted Net Income 4.59억 달러, 2.44달러 퍼주, Adjusted EBITDA 8.70억 달러를 기록했고 분기 배당 0.50달러도 선언했습니다. 정제 마진이 여전히 견조하고 현금을 주주에게 돌려줄 여력이 있다는 신호입니다. 물론 리스크도 분명합니다. 정제 마진과 유가 스프레드는 분기마다 크게 요동치고 재생 디젤 관련 정책 변화나 예기치 못한 설비 가동 중단은 실적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디어의 시기열은 대략 90일, 한 분기 안팎에서 마진과 정책을 모니터링하는 단중기 전략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어디까지나 현재 데이터에 기반한 교육용 스크리닝 예시일 뿐 매수나 매도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점은 시장이 오늘 보상을 준 유형과 디노가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고성장주는 아니지만 안정적인 현금 창출력과 괜찮은 성장, 감당 가능한 레버리지가 동시에 있는 이른바 퀄리티 사이클릭입니다. 그렇다면 데이터를 중시하는 20, 30대 직장인 투자자 여러분께 여기서 어떤 실행 전략이 나올까요? 저는 지금 환경을 2019년 연준이 QT 종류를 논의하며 긴축의 끝을 신호만 주고 빅테크와 일부 경기 민감주가 서서히 재평가되던 구간과 비슷하다고 봅니다. 그때 시장은 성장은 필요하지만 이익과 현금이 없는 성장은 부담스럽다는 쪽으로 천천히 기울었습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ETF 위주의 투자자라면 SPY, QQQ 같은 코어는 성급히 줄이기보다는 유지하되 IWM 비중이나 실적 없는 고베타 성장주 노출을 조금 줄이고 XLK, XLF, XLI처럼 수익성이 뒷받침되는 성장, 경기 민감 섹터 비중을 소폭 늘리는 리밸런싱을 고민해 볼 만합니다. 여기에 단기 채권이나 현금을 약간 쌓아두면 엔비디아 실적 이후 변동성이 과도하게 커졌을 때 기계적으로 분할 매수할 탄약도 확보할 수 있겠죠. 정리해보면 오늘 시장의 메시지는 단순한 AI 기대 랠리 재개도, 연준의 완전한 피벗도 아닙니다. AI 수요 지속성에 대한 신뢰가 조금씩 돌아오는 가운데 연준은 유동성의 바닥을 다져주고 소비는 강한 쪽과 약한 쪽이 뚜렷이 갈라지는 철저한 선별의 장에 가깝습니다. 내일을 준비하시면서 세 가지 신호를 지켜보시죠. 첫째, 엔비디아 실적과 주가 반응이 옵션 시장이 암시한 플러스 7% 범위를 얼마나 넘나드는지, 그리고 그 파급이 QQQ 전반으로 번지는지. 둘째, FOMC 의사록 이후 10년물 국채 금리가 다시 상승 압력을 받는지, 아니면 QT 종료 기대 속에 4% 안팎에서 안정을 찾는지. 셋째, 에너지, XLE 약세와 정유주, 퀄리티 사이클릭, 그리고 소형주 IWM의 상대 성과가 어떻게 갈리는지입니다. 이 세 가지를 차분히 관찰하신다면 뉴스 헤드라인이 아니라 데이터와 구조를 기반으로 자신의 포트폴리오 실행 전략을 점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This is for educational purposes only, not investment advice.